2019년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 실패율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스테이지스라는 변수가 적었는데 이 변수에는 이런 식으로 값이 있을 수 있어요. 211, 216, 6까지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1번이라는 스테이지에 한 명이 있는 거고요. 2번이라는 스테이지에 두 명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죠. 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쭉쭉쭉 해서 3번에는 입력값이 이거라면 없죠. 얘는 0이에요. 그 다음에 4번도 0이죠. 자, 5번 스테이지도 0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에 이르러서야 이제 한 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입력받는 값은 2126인데 이런 아무도 가지 않은, 아무도 없는 스테이지를 0으로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럴 때 추천하는 자료 구조가 디폴트 딕트입니다. 만약에 디폴트 딕트의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다고 치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1번에 하나를 더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딕셔너리 1번 키를 찾으면 1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0번 키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폴트 딕셔너리는 초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0이라고. 예. 현재까지 입력되지 않은 키에 대해서 처음 값을 읽었을 때 디폴트 값이 있어서 디폴트 딕셔너리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코딩을 해볼게요. 우선 컬렉션에서 디폴트 딕셔너리를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이제 딕셔너리를 임포트 했으니까 딕셔너리 하나를 선언을 할게요. 자, 숫자 값의 디폴트 값을 가지는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스테이지 하나씩 스테이지스에서 하나씩 받아오는 거죠. 매번 스테이지를. 그러면 딕셔너리에 해당 스테이지에 있는 유저 수 한 명을 추가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디폴트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어떤 스테이지에 몇 명의 유저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스테이지의 시작은 어디인가 실패율을 일단 구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테이지는 1번이죠. 그 다음에 끝나는 스테이지는 n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1씩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루프를 만들어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매 스테이지 실패율을 만들어줄 루프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스테이지에 전체 몇 명이 있는지 알아야 이제 현재 어떤 스테이지에 몇 명이 있는지는 딕셔너리에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가 몇 명인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일단 현재 스테이지에서 유저 수가 몇 명이냐 이 변수를 구해야겠죠. 그럼 전체 유저 수는 이 스테이지스라는 배열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ailure rate도 구해야 돼요. 실패율. 그래서 fail rate 실패하는 거 어떤 스테이지에. 자, 그럼 이것도 배열로 만들게요. 그럼 여기에는 매 스테이지마다 실패한 유저 비율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패율을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의 fail rate는 실패율 딕셔너리의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에 있는 유저들 나누기 현재 남아있는 모든 유저들의 수를 나누면 일단 fail rate를 계산할 수 있어요. 실패율을. 그 다음에 이 실패율을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fail rate에 어펜드를 해서 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유저가 이제 실패율을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유저 수는 실패율을 계산한
유저를 빼줘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테이지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아이고 너무 그림을 그렸네. 조금 잘 그리고, 자 1, 2, 3, 4가 있다고 하면 전체 7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4명 있고 여기에 1명 있어요. 여기 0명이고 여기 2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지의 페일률은 7분의 4예요. 그쵸? 근데 4명이 계산이 됐죠. 그럼 두 번째의 분모는 4분의 0이 되는 거죠. 7에서 아이고 4가 아니죠. 3이죠. 3분의 0이 되는 겁니다. 빼줘야 돼요. 예, 이미 계산한 유저들의 실패율은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15번 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구해야 될 게 남아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예외 케이스를 생각해야죠. 항상 13번 라인을 보면 나누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총 2개의 스테이지라고 하고 8명 도전했는데 8명 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실패율 8분의 8, 퍼센트로 100%죠. 여기서 다 1스테이지 있는 거예요. 2번은 어떻게 돼요? 2번 스테이지에서는 0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 0으로 나누는 예외 케이스를 방어할 코드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계산을 할 때 남아있는 유저 수가 0일 때를 계산해서 이때 페일 레이트는 0이다. 그리고 0이 아닐 때를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문제의 조건을 보면 페일 레이트가 높은 순위 앞으로 먼저 와야 되고요. 만약에 페일 레이트가 같다면 스테이지 번호가 낮은 순위 앞으로 와야 됩니다. 즉 우리는 소트를 한 가지의 변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실패율과 스테이지 번호 두 가지에 대해서 소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페일 레이트를 일단 저장을 할 때 실패율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스테이지 번호도 같이 저장을 해야겠죠. 그럼 튜플을 사용해서 실패율과 스테이지 번호를 같이 저장을 해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 각 스테이지 실패율과 해당 스테이지도 다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이 변수에 저장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솔트를 해야겠죠. 이때 페일 레이트 솔트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솔트를 하고 우리는 람다 펑션을 키 변수에 어사인을 할게요. 자, 람다 x는 람다 x가 가리키는 건 이 두 개의 원소를 가진 두 개의 아이템을 가진 튜플 하나를 가리키겠죠. 자, 페일 레이트가 높은 순서대로 앞으로 먼저 와야 돼요. 그러면 페일 레이트가 높은 게 앞으로 와야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높은 페일 레이트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페일 레이트가 높을수록 더 앞쪽에 위치하도록 소트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스테이지 번호가 만약에 같은 페일 레이트를 가진 스테이지가 여러 개 있다면 스테이지 번호가 낮은 게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스테이지 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 폴스로 놓고 ASC로 정렬을 하는 거죠. 어센딩 오더로. 자,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 우리는 정렬된 값이 이 스테이지 페일 레이트 스테이지 변수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돼요. 자, 이제 꺼내는 것도 맵을 이용해서 꺼내 볼게요. 맨 처음에 맵 페일 레이트 스테이지 안에 우리는 스테이지 번호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람다 펑션을 넣어서 x는 x에 1번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꺼내냐면 페일레이트 스테이지에서, 페일레이트 스테이지는 두 개가 들어있어요. 실패율과 스테이지 번호. 근데 실패율에 따라서 소트가 되고, 두 번째로 실패율이 같다면 스테이지 번호에 따라서 소트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소팅된 거에서 스테이지 번호만 빼오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원소인 스테이지 번호만 빼오게 됩니다. 다음에 리스트로 변환해서 리턴을 하면 이 문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답 판정을 받아볼게요. 네, 27개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네, 구독 부탁드려요.